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셜록님, 네, 저희 두 번째 맞는 여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왜 한 10번 된 것 같죠? 느낌이 아직 팟캐를 시작하고 두 번째 맞는 여름이고 맞아요. 여름은 셜록님의 계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평생 똑같은 질문 받아도 항상 여름은 저의 계절. 여름이 가장 좋다고. 맞아요. 예, 더위를 안 타나 봐요. 더위를 타는데 그 더위를 되게 즐겨요. 이 막 뜨거움, 태양, 사람들 아니, 밖에 나가서 덥다. 아니 더위를 즐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 난 더위가 너무 싫은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단 겨울을 너무 싫어하고 추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더위가, 이 뜨거움이 제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네, 여름 하면은 저는 뭔가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레드. 아, 레드. 네. 레드 또한 저희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게 셜록님의 색이잖아요. 저는 레드가 떠오르는데 혹시 여름 하면 떠오르는 색이 있어요? 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색깔을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건 그래. 그래서 맞아. 요즘에 사실 바깥에 나가서 꽃핀 거만 봐도 셀카 찍고 앉아있고 꽃 앞에서 그게 뭐라고. 사진 찍기 시작하면 나이 들었다. 그럼 이건 편집. 이게 뭐라고. 너무 색깔이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어두운 색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입으니까 칙칙하더라고. 아, 그래도 날씬해 보이잖아. 아, 그런가? 그래서 요즘에는 불어 화이트, 하얀색 계열의 옷을 찾아 맞아요. 입어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밝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오늘 다 화이트 톤을 맞춰 입고 왔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오늘 게스트분까지 흰색으로 맞춰 입고 오셨는데 저희가 색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컬러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오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이윤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삶이라는 예술 작품을 저만의 색으로 채워가는 이윤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아, 구체적으로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저는 원래 본 직업은요. 그림 그리는 예술가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연 이게 또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또 예술 작품을 좀 인생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캠퍼스를 조금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떠한 색의 재료로 예쁘게 색칠할 것인가. 우리가 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이나 이쪽으로 좀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색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의 이제 개성, 약간 퍼스널리티를 조금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안에 이제 교육과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컬러 심리를 좀 접목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 심리를 접목한 플랫폼 사업? 네. 이게 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기밀인가? 이제 곧 나옵니다. 네, 곧 나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이번 달 안에 이제 곧 출시됩니다. 네. 그래, 궁금하네요. 그 플랫폼이 뭔지.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되게 더 캐보고 싶어요. 많이 캐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많은 걸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차차 물어보고 곧 사담으로 네, 오프 더 레코드로 해서 이따 저녁 먹으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너무 설레요, 진짜. 살짝 긴장되네요. 아니,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선정해 주신 책이 저희 살롱 역사상 가장 글쎄요, 낯설기도 하고 가장 비싼 책이죠. 가장 비싼 주제죠. 맞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책 제목이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예술이라는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남들과 다른 그들만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이 편안하게 조금 예술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보석을 통해 가지고 예, 작품을 바라보는 것들. 네. 예, 조금 더 재밌게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이 저희 지금 내용을 이제 들으시는 여자분들이 또 보석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부하진 않죠. 네, 누가 주면 그냥 보면 아름다워. 아름다워.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예술 작품과 또 보석에 또 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 레인지해가지고 어레인지해가지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저의 인생작으로 네, 도서로 뽑았습니다. 설명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니 안 그래도 저랑 셜록님이랑 책을 처음 받아보고 나서 어떡하냐? 우리 보석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가 문자를 드렸어요. 네. 감독님 혹시 보석 좀 아시나요? 진짜 딱 이렇게 보냈어. 답이 뭐라고 했냐면 금운동 겨우 구분한다고. 색깔로. 야, 완벽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금색, 아니잖아요. 은색, 동색 이렇게. 저는 그래도 다이아몬드 이런 거 좀 봤어요. 알았어. 그래서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 책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까 궁금하더라고요.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림에서 보석을 일단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탄생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각 그 탄생석에 이제 얽혀져 있는 스토리를 예술 작품 속에 있는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채곡채곡 쌓여진 약간 보석 상자를 꺼내본 듯한 느낌? 그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대표님 탄생석은? 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와. 네. 와. 저는 가넷. 가넷이에요. 저는 아쿠아마린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각자 좀 이미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가넷이 제 탄생석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실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사진으로. 아니 사진으로 접했는데 사실 제 취향은 사실 아니어서. 가넷이. 내가 다이아였으면 좋았을걸. 근데 다이아가 제일 아름답긴 해. 눈으로 볼 때. 가장 귀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값비싼 보석이기도 하고. 와, 대표님 이미지랑 딱 어울리는데요. 뭐 드시고 싶으시죠? 저희는 여기 무서운 곳이네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저는 보석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탄생석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탄생석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아쿠아마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질문 중에 가장 끌렸던 보석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아쿠아마린이 있거든요. 근데 탄생석인 진짜? 거를 확인하고 감독님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아쿠아마린에 대한 설명은 셜록님의 설명 못하는데 그냥 입어갖고 알았어요. 각자 또 선호하는 보석들이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 보석들 이야기가 나올 때 보석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책 셜록님은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일단 저도 뭐 보석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라서 책을 펴면서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맞아. 읽자라고 봤는데 사실 저는 보석은 그냥 그 옛날에 보석 반지 사탕 근데 그 정도 껴봤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거 알죠? 맞아요. 정말 몰랐는데 또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좀 또 잔잔바리 지식들은 많아서 모르는 거 진짜 많았는데 나는. 네. 그래서 이 책이 신기한 게 화학자분이 쓰셨더라고요. 과학자가 들려주는 명화 속의 보석 이야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광물의 화학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 읽어보셨더라고요, 이거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공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저도 몇 개는 읽어봤는데 제가 관심 있는 보석으로 이래서 이게 이렇게 단단했구나. 이게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런 모양 나오는 게 더 비싼 거구나. 그래서 좀 나중에 보석을 제가 다시 좀 실물로 접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을 공부할 수 있어서 접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지 않았나? 맞아요. 대표님은 언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신 거예요? 거의 한 8년 전에 저는 이제 알라딘 서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중고 서점을. 네네네. 또 집 근처에 또 알라딘 서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점에 많게는 일주일에 7일 다 가요. 가서 또 워낙 또 인문학 관련된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제이미지 연구소 경영연구소에서 처음 학술대 1회 때 발표했던 저의 이제 발표했던 주제가 당신은 빛난다라는 주제로
컬러와 이제 주얼리, 이제 파인 주얼리를 이제 접목해서 그걸로 발표를 했었어요. 파인 주얼리가 어떤 의미예요? 파인 주얼리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스텀 주얼리가 있고 이제 파인 주얼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에메랄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파인 주얼리라고 하고 커스텀 주얼리는 이제 우리가 길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모조 같은 네네네네 그런 것들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나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퉁 짝퉁으로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뭐 쉽게 설명은 그렇겠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여러분들도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뭔가 우울하거나 조금 뭔가 센티해질 때 길 가다가 자판에 이제 반짝반짝한 귀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눈길을 확 사로잡잖아요. 그럼 그게 뭐라고 이거 하나 같은 거 이거 딱 사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뭐 파인 주얼리든 커스텀 주얼리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저는 이 주얼리 자체가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의 선물이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게 가끔 살다가 내가 좀 초라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반짝반짝하는 거 달려주면 또 그게 뭐라고 또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그게 시계였어요. 한동안 시계에 빠져가지고 계속 시계만 보면 너무 저도 모르게 희열을 느끼고 뭔가 내 새끼 같고 맞아요. 네.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거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석을 찾았나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책 보면서도 보석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던 분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문외한인 분들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맞아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을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한테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석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으셨어요? 이제 색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 색과 뭔가 주얼리에도 예쁜 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보석 감정사라고 네, 그걸 또 공부를 했었어요. 역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긴 했는데 공부를 하시긴 하셨었구나. 네. 예, 역시 이 길은 내 길은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석 감정사라는 그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 이제 보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조금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얕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가볍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요. 보석 감정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떤 보석을 갖고 와서 누구한테 감정을 부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감정 자체가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실수가 발생해서 진품이 짝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공부한다고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그게 저도 궁금해요. 저는 제가 보석 감정사를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내가 보석을 감정한다는 느낌보다는 저는 이제 보석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보석을 찾으면은 그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단어 다이아몬드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노래를.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어 이제 아다마스라고 하는 정복할 수 없는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뭔가 그 단어에서부터 조금 더 흥미가 땡기지 않나요? 어원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렇죠. 정복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얘를 그냥 가볍게 이제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순결, 뭔가 이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순진한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영원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밌는 게 이제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보석이 크게 경도와 강도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네. 경도는 뭐냐면은 긁힘의 정도거든요. 네네네. 네. 다이아몬드는 경도에 있어서 1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10이 가장 단단한 거거든요. 경도에서 10이에요. 긁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관할 때 다른 주얼리랑 같이 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이아몬드는 절대 안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강도거든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뭘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주얼리, 더 강한 보석. 맞추고 싶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흔해요. 특히 중국에서도 흔할 수 있긴 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빨로 긁히잖아요.
중국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많다고요? 세 글자인가요? 네. 아닙니다.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요? 많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녹색입니다. 약간 그린 계열이에요. 한 글자. 오, 맞아요. 역시. 역시. 그래서 다이아몬드랑 옥이랑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깨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옥이 더 단단합니다. 근데 우리 옥은 약간 보석이라고 하진 않지 않아요? 그래, 옥장판, 옥매트. 그쵸, 어찌 왜 이렇게 싸 보이지? 그러네요. 갑자기 확 떨어지네요. 옥이 좀 그렇잖아. 그쵸, 옥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옥도 하나의 그래도 광물로서 보석이죠. 네. 아니 예전에는 그 옥반지라 그래가지고 그쵸, 옷가락지. 옷가락지. 네. 그런 거 대대손손 이렇게 할머니에서 어머니 대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물려주는 보석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태몽이 또 옥반지거든요. 옷가락지. 옷가락지. 네, 옷가락지가 저희 태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생석은 또 다이아몬드고. 예, 2개 다 갖고 가겠습니다. 진짜 멋있다. 좋은 건 전부 다. 저도 하나만 갖고 가고 싶네요. 뭐가 있을까? 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보석 감정사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인 직업 같아요. 그쵸.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 직업을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은 타이타닉을 고등학교 때 보긴 했지만 좀 나이가 20대, 30대 볼 때 약간 그 대항의 심장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게 정말 있을까? 근데 있으면은 와 진짜 비싸 보이잖아. 그냥 봐도 비주얼이. 저런 게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건데 와, 저 가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비싸고 하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불운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천문학적인 수치일 거 아니에요. 너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세계가.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물론 감히 내가 영접할 수 없는 분야라서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냥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가격대가 엄청 나겠네요. 사실 그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한 소규모의 나라의 값이 맞먹지 않을까요? 충분히 넘고 났겠죠. 여기 책에 보면은 클레오파트라가 갖고 있던 진주 하나가 나라 15개를 살 수 있는 맞아요.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식초에 녹여서 먹었다고 하죠. 정말 미친. 완전 크레이지한 사건이었죠. 역시 참 대단하신 분이죠. 클레오파트라 진짜 엄청난 분이다. 진짜.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우리가 뭐 쭉 계속 같은 또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보석에 대해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보석에 담긴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 이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 사실 저는 보석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 힘든데 반짝거리는 걸 사실 되게 좋아하긴 해요. 저도 집에 보석함이 있거든요. 근데 뭐 찐 보석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뭐 물려주신 것도 있고 제가 길거리에서 그냥 사는 것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귀걸이나 약간 목걸이 같은 건 잘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함처럼 만들어서 뭔가 저도 그게 보면 뿌듯하긴 해요. 사람들한테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항상 있는데 사실 그게 보석에 대한 관심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가끔 내가 너무 초라하거나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그러는 거를 이제 나에 대한 작은 선물. 맞아. 템을 하나씩 장착하면은 또 내가 새로워 보이고 그냥 좀 나를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보석에 대한 관심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좋아하지 않아. 막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이런 뭐라고 해야지? 노트북이나 시계, 차 그런 거 좀 관심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영원히 남는 건 땅밖에 없다는 주의라서 뭔가 그게 되게 집착이 낮았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바뀐 거는 그래 좀 이렇게 좀 희소성이 있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가 지나도 그 의미나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가치가 더 의미가 더해진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혹시 그것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지금 그치, 바라보고 있는 왜냐면 내가 대학의 심장 같은 거 갖고 있다고 하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을까? 그쵸?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 돈 많은 여자라면 괜찮겠지만 지금의 내가 그런 휘황찬란한 보석을 장신구로 착장하고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운전을 못해서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걸 달고서 지하철 타고서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뭐 샤넬백만 해도 비 내리면 가슴에 안고 내가 비에 맞든 말든
안고 달리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데 이런 비싼 보석 과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보석이라는 게 단순히 어찌 보면은 비싸고 뭔가 희소성에 대해서 대부분 가볍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명품이라 아까 샤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명품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준다고 했는데 마다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명품도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또 재테크의 수단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아주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 명품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왜 이거에 열망을 할까 할 때 이 명품이라고 하는 일단 물론 디자인도 있고 퀄리티도 좋긴 하겠지만 그 안에 가치관, 히스토리,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 보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깊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다가 이제 얘가 탄생이 돼서 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가치가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안에 다양한 히스토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걸 썼다는 둥, 뭐 여기에 뭐 마릴린 monroe가 이걸 했다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입혀 나가면서 이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특히 이 보석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책을 읽기 전후로 봤을 때 조금 더 우리가 봤던 것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이런 히스토리를 알게 됨으로써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유명인이 썼다고 해서 좋았던 느낌보다는 저는 제가 처음에 성인이 됐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진주귀고리 세트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와, 센스 있다. 그쵸.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반대했거든요. 무슨 이제 20살짜리한테 진주귀고리를 해주냐. 특히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랬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저만의 이제 히스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한테는 어떠한 명품 저리 가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만큼의 이 세상에 가장 넘버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결국 그 보석이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수단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애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기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석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는 선물 받을 때인 것 같거든요.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보석에 담아서 보여줄게. 그쵸. 결국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대다수가 궁중암투.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만큼 사랑받는지 이걸 보고 너희들에게 다 내가 이 사랑의 크기를 자랑하고 싶어. 물질적인 환산의 값어치보다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랑의 크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좀 확인하고 싶어 했던 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맞아요. 예전에 좀 비슷한 거 맥락인데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하는 무슨 행사에서 1등을 해갖고서 금 송아지를 받은 거예요. 와. 근데 저 사실 그때 막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였는데 그거 값어치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반짝이는 게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아들 낳는 태몽꾸뭐 이런 느낌일까? 정말 걔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거를 정말 평생 간직해야지. 약간 그 느낌이 그러니까 이걸 소장함으로써 뭔가 나한테 뭐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있죠. 그리고 결혼식 뭐 예물 반지도 이게 다이아 반지 하나 이렇게 작은 알갱이인 것 같지만 그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책을 읽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조금 다른 맥락으로 아까도 오다가 느꼈던 건데 이게 사실 보석이라는 게 다 광물 그냥 돌멩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저 길거리에 돌멩이 보면서 야 쟤는 저렇게 흔하게 태어나서 내 발길을 차이고 있고 어떤 애들은 정말 얼마 안 되게 희소성 있게 태어나서 저렇게 가치를 인정받고 유명인들의 목에 걸리고 전시당하면서 와 정말 이거 뭐 인간도 이런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저는 그런 셜록님 얘기 들으니까 좀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내가 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치는. 그렇죠. 여기 뭐 12개의 보석이 등장하지만 뭐 가장 값비싼 보석은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길에서 주운 돌멩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가 나 너 생각하면서 너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슬퍼라고. 그렇지만 전 다이아몬드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석에 대한 값어치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내가 마음먹기, 내가 보는 관점? 이렇게 확실해요? 바라볼 수도 있다고 믿고 싶지만 다이아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다이아는 한번 저도 반지로 한번 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또 보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책에서도 보석을, 귀한 보석,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보석, 사람들이 쉽게 취할 수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궁중암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잘 나가는 셀럽이 착용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관심 없다가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는 순간 또 거기에 대한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뭐 희소성이 가장 크겠죠, 사실은. 그런데 뭔가 트로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전리품의 느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의 업적이나 나의 지위를 모르면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 얘의 입지는 확실하잖아요. 그쵸. 내가 그걸 장착하는 순간 나는 이미 동일시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저도 약간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몰라, 내가 엄청 성공을 해서 진짜 이제는 내가 지금도 너무 이렇게 부유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하는 걸 내가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욕망이 생길 건데 그럼 그 끝판왕으로 이 세상에 나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찾게 되지 않을까? 그게 꼭 보석이 아니라도. 그쵸.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시대상의 남자들은 이게 여성들도 뭔가 전리품처럼 사실 맞아요. 생각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다 내 것이니까 가장 최고로 선물하고 싶어서 좀 과시형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남성들은 과시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여자에게 주는 선물.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하세요? 네, 마를린 monroe 나왔던 거기에 보면은 약간 뮤지컬 형식이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마를린 monroe가 이제 핫핑크색의 원피스를 입고 이제 탑 원피스를 입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모든 여성의 친구라고 하는 그 주제로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 나는 뭐 내가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내 집세도 안 내줄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변치 않게 나의 옆에 항상 있어줄 거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는 역시 그 변치 않은 그래서 아까 우리 셜록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뭔가 허무주의.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의 미술사에 보면은 약간 바니타스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림의 정물들 보면은 뭐 보석이라든지 뭐 해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얼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보석이라는 게 욕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죽고 나서도 그게 쭉 가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치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석과 땅은 그렇죠. 보석과 땅은 여기는 좀 그러네요.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가치가 오르면 올라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망하는 것이다. 요즘에 뭐 부동산 투기도 뭐 계속 바람이 부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호기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예쁘니까 일단 예쁜 거에 대한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광택도 있고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착용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은 뭐 게임으로 봤을 때 내가 쪼렙이었는데 풀 아이템 장착하고 가면 조금 더 당당하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던전에 갔었어도 제가 저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최근에 뭐 하세요? 저 최근 예전에 혹시 전 리니지도 했었고요. 스타크래프트도 했었고. 전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와우요. 와우 하셨어요? 네, 와우. 전투 게임 되게 좋아하시네. 저 끝내주기 좋아합니다. 저도 와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거상도 좋아하시나요, 혹시? 김진동 온라인 거상이라고. 아세요? 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두 분은 뭐가 통하는 게 많아.
저 행동대장이었어요. 언제 저희 배근 한번 뛰실래요? 아, 미치겠다, 진짜. 저 마음에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다시 게임의 세계로. 재밌네. 우리 왜 게임 얘기하다가 게임 얘기하고 있지? 프라이템 장착. 오케이. 프라이템 장착. 그렇지. 그렇죠. 프라이템 장착. 한 그 느낌? 뭔가. 예.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는 보석은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도 계속 이제 지금 편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은 거 편하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고 저는 약간 이게 보석이 그 반짝반짝함이 주는 뭔가 그 매력이 있어서 저 사실 자연보다 그래서 도시의 그 네온 사인 빌딩 불 다 켜졌을 때 레이저 막 쏘고 막 차 빵빵 다 지나가고 호랑이 빵빵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특하네. 이건 공감 못 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호텔 로비를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데 가면 좀 힘을 받는 편이라서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여기 책들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컬러들의 주얼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어떤 때는 또 이 색이 좋아지고 이 색의 주얼리가 땡기고 어떨 때는 또 이 색이 좋아질 때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소장을 하라고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템을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무색무취 다이아몬드를 할 거지만 사실 이게 색은 어떤 걸 봐도 다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핑크를 보다가 파란색을 보면 또 그것도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맛이지 이게 금전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뭘 사라고 그러면 사실 그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 저는 예전에는 약간 블루빛 나는 그런 보석들이 예뻐 보였는데 요즘에는 루비처럼 살짝 보랏빛, 이게 보랏빛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붉은색도 있고 붉은 되게 색이 다양하게 되게 다양하구나. 네. 네. 그런 컬러의 보석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살짝 좀 재미있게 그냥 여담인데 혹시 요즘 들어서 어떤 색이 좋아지나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요즘 들어서 나는 녹색이 자꾸 좋아진다 계신가요? 녹색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 좋아진다. 녹색 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녹색 좋아져요. 녹색 좋아져.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녹색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좋아하는 거 말고요. 눈에 자꾸 이렇게 자꾸 손이 가거나 눈에 자꾸 띈다라는 거는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이 왔다는 거예요. 나 아니야. 쉬셔야 돼요. 왜 이제 와서 왜 발뺌하는데 이게 색깔이라는 게 엄연히 따져보면은 색깔은 빛이 있어야지 색이 보이잖아요. 네. 빛이 없으면 색이 안 보이겠죠. 주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두컴컴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옛 어르신들이 색깔을 빛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하나의 어떤 보면 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색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 색이 주는 에너지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에너지 이제 약간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추구하는 색이나 선호하는 색이 바뀌는 것도 심리의 변화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 네. 시간만 된다면 색의 사이클에 대해서도 그래. 싶은데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혹시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에 따라 성격이라던가 네. 뭐 심리 상태나 이런 것도 그렇죠. 파악할 수가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색깔은 하나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너는 성격이 되게 불같으니까 너는 레드 컬러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색깔들이 각각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곧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셜록님은 하나의 뭐 추상화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감독님은 또 하나의 또 정물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는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네. 그래서 그 컬러가 성향을 파악한다라는 게 약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녹색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녹색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 녹색의 그 긍정적인 거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블랙 컬러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네. 사람의 성격이 장점과 단점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느낌. 근데 블랙도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자, 검은색은, 자,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검은색이 들어가 있다. 저희는 없습니다. 나 하나 있다. 자, 옷장을 열었을 때 검은색이 있다. 다 손 드세요. 있죠. 네. 검은색 옷 왜 입으세요? 날씬해 보이려고? 그렇죠. 무난해서. 그렇죠.
일단 착시 효과 1위 효과죠. 되게 날씬해 보이는. 두 번째 명품의 베이스 컬러로서 상당히 세련돼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은 느낌이라면 안 좋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저승사자. 맞아. 칙칙해요. 그렇죠. 장례식장. 특히 덩치가 있는 분들이 검은색 옷으로 위아래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기도. 그죠. 아멘. 그죠. 약간 조금 깍두기 같은 느낌의 무서운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얼굴이 인상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날씬하게 보이려고 덩치가 있는 분들이 검은색 옷 입으면 진짜 검은 돌상 같습니다. 사람이 딱딱해 보이고 경직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떠한 컬러를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내가 검은색을 좋아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약간 카리스마가 있고 약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 그렇죠. 어찌 보면. 근데 반대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상당히 검은색을 좋아해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환불 메이크업. 마음 여리신 분들이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못 주무시는 거예요. 환불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밤을 꼬닥 세운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라인 시커멓게 상당히 세게 입고 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 검은색의 옷을 입고서 나 함부로 안 돼 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럴 때 또 검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중에서 검은색이 갑자기 또 땡긴다라는 거는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터치하지 말아줘.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언제일까요? 나는 날씬해 보이려고 그러지.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무채색 엄청 땡기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랬다. 네. 약간 때. 나 건드리지 마. 그렇죠. 나 터치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구나. 네, 저는 사실 보여. 근데 사춘기 때 원색에 꽂혀서. 그래요? 저는 약간 평생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었는데 사실 옷 같은 거 빨간색을 잘 안 사게 되긴 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튀어서 안 사게 되는데 그냥 저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빨간색을 보면은.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빨간색, 보라색 이런 파란색 이런 옷 3호색에 꽂혀갖고 옷들을 그런 거 사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미쳤냐고 다들 너무 오히려 반대였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왜냐면 교복이 회색이었어요. 근데 그 칙칙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약간 좀 반대의 심리로 좀 그 색깔이 들어간 걸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예쁜 색들. 근데 오히려 저는 검정색은 대학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이거 입으면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산 옷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채색이 세련돼 보이긴 해. 맞아. 그렇죠. 그래서 나이 먹고는 오히려 무채색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렇죠. 그때는 무채색을 진짜 많이 샀던 것 같고요. 그게 나 무시하지 마 이 느낌으로 딱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나 터치하지 마.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그 대표님이 그런 질문 하셨을 때 저는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 만나러 갈 때 그럴 때는 좀 블랙을 꼭 하나 바지든 위든 저는 저도 융자 받으러 갈 때 떼인 돈 받으러 갈 때 왠지 그렇게 가야 나를 좀 더 존중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색 좋아하세요, 감독님은? 저 요즘 이상하게 보라색이 좋아져요. 보라색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지름신이 강림하셨다는 건데 사치의 컬러인데. 이미 내려있는 거 아니었어요? 대박! 저 진짜 4월부터 미친 듯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보라색은 여성의 우아함과 권력을 상징하는 또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본투 더 퍼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태생부터 퍼플이야. 비슷하지 않으세요?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약간 매니아층이 되게 선호하는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또 보라색 진짜 좋아해요. 그래. 네. 제가 요즘에 사치에 빠졌어요. 큰일 났어 지금. 즐기세요. 진짜 즐기는 거죠. 계속 하나씩 사고 있어가지고 매달.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야, 능력 되면 사라. 요즘에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컬러에? 저는 원래부터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하고 보라색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 게 또 레드 컬러거든요. 레드 컬러가 또 제 사주상 사주상 레드 컬러가 또 화가 부족하시구나. 저는 감사하게도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빨간색이 저한테 그래도 맞대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빨간색. 진짜요? 신기하다. 열심히 좀 즐기셔야겠네. 팔팔 불태우셨네. 이게 또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우리 셜록님은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계속 빨간색만 좋아했어요. 계속 좋아하고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타로 카드를 어디서 봤었는데, 뽑은 카드가 알록달록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은 분들은 또라이라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말이 좀 과하시네요. 근데 그 알록달록 카드가 저 너무 이뻐갖고 요즘에는 저는 그냥 색깔이 있으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호가 확실했는데 이제는 원래 안 좋아하던 파스텔 톤도 너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막 좀 상아 색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가 요즘에는 또 왜 저렇게 또 저게 내 맘속에 들어왔지?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한 컬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맞아요. 이제는. 역시 빨간 색깔.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특징이 좀 있어요. 뭐예요? 추진력 1위의 컬러예요. 앞에 이렇게 나서는 직업분들이 상당히 레드 컬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말도 워낙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선호하는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컬러도 역시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약간 용두사미 컬러예요. 아픈 창대한데 마무리가 좀 부족한 컬러가 레드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색을 가까이 해야지 그걸 고칠 수 있죠? 약간 블루나 그린 계열로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린으로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린 컬러가 참을성 1위의 컬러거든요. 네, 약간 예의 바르고 세련된 분들이 선호한 정말 컬러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기 오면은 되게 뭔가 차가운 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자기를 보완해주는 컬러가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언니들은 혹시 이 책에 등장하는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의 색이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깔이? 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쿠아마린을 사실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처음 봤어요. 이 보석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 봤는데 아니 무슨 이렇게 바다를 담고 있는 이런 보석이 있지? 그러니까 그 색은 흉내낼 수가 없는 색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색이 뭐야? 그러면은 그냥 푸르른데 이 푸르름을 파란색으로 설명하기도 하얀색으로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한 정말 그 바닷물 색깔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봤더니 사실 그렇게 고가의 보석은 아닌데 맞아요. 뭔가 선물을 받으면 저는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은 저도요. 게 아쿠아마린. 그래요?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청량함, 뭔가 마음이 정화되고 그냥 옆에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그래서 아쉬웠잖아. 왜 내 탄생석은 싸지? 왜 싸지? 진짜 자수 정도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컬러는 아쿠아마린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사실 원래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진주예요. 진주 너무 예쁘죠. 근데 저는 진주가 옛날에 막 뭐 눈물의 뭐 씨앗, 막 눈물의 상징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슬픈 보석이라는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웬걸 막 되게 비싼 것도 많고 저는 그냥 그걸 꼈을 때 그냥 여자가 가장 우아해 볼 수 있는 보석이 전 진주라고 생각해서 올쏘 맞아. 근데 종이 사실 잘 모르다가 여기 보니까 콩크펄이라고 제가 펴놓은 기분 좋으라고 펴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책에. 저도 봤습니다. 이 콩크펄이 이 서인도 제도에 서식하는 콩크 조개에서만 딱 생산된대요. 그래서 희귀템이에요, 희귀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진주족의 30만 개 중에 한 개가 나올 만큼 귀중하다고. 근데 이 색깔이 이제 핑크색인데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갖고 싶다.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표님은? 저는 지금 우리 이제 셜로님께서 얘기하신 걸 살짝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이제 퍼스널 컬러라는 거 아시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주도 어울리는 웜톤, 쿨톤으로 다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색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톤이신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좀 해드리고요. 저는 그러면은 백색의 진주가 어울릴까요? No. 제가 우리 감독님은 제가 진단을 안 해봐가지고 컨설팅을 해드린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주도 약간 아이보리 진주 같은 경우는 웜톤이신 분들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피코크 약간 공작의 약간 미묘한 컬러에 약간 짙은 다크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쿨톤이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좀 해드려요. 그래서 대부분 진주하면은 딱 사람들 선입견이 하얗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컬러들이 넘쳐나거든요. 맞아,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예쁘죠. 저는 여기 책에 나온 것 중에 흑진주의 가치가 사실 제일 비싸대요. 값어치가 제일 세대요. 그런데 흑진주 전 까만 진주인 줄 알았는데 이 색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운 색이야. 직접 봐야 돼요. 맞아. 이거는 사진을 봐야 돼요. 실물을 보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가진 분 계시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인증샷.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진주 매니아거든요. 진주 특히 아시잖아요. 샤넬이 또 이제 진주 목걸이랑 가끔 저를 위한 선물로 이제 사긴 하는데. 정말. 네, 사는데. 예, 진주 사랑합니다. 뜬금없이 고백 한번 해보고요. 예,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컬러가 사실 그린 컬러거든요. 요즘 많이 지쳤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에메랄드를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에메랄드는 에메랄드빛, 그러니까 색상을 나타내기에도 저는 에메랄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약간 마법의 성 같은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은 에메랄드 캐슬 나오잖아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에메랄드를 처음으로 접했던 거는 나폴레옹에 대한 얘기를 접하면서 더 좋아졌던 거거든요. 맞죠. 그렇죠. 나폴레옹 이야기. 나폴레옹이 최단신에 그렇게 막 썩 좋은 비주얼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애딸린 미혼모인가요? 이혼녀. 조세핀 황후한테 꽂혀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이제 예물로 약간 그 에메랄드로 세트로 쫙 뽑아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세핀 향후랑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서 심지어 또 아들을 못 낳아준다는 이유로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또 여자를 들였는데 또 심지어 그 여자한테도 나이 차이가 27살인가? 맞아, 되게 많이 났어요. 엄청 많이 났어. 또 걔는 아들 낳았다고 또 좋은 거 해줬던데. 아들을 낳아주긴 했나요? 아들 낳아줬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에메랄드 컬러로 이제 쫙 뽑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폴레옹의 죽음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그린 컬러랑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나폴레옹의 죽음설에 비소 중독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나폴레옹이 어찌됐건 이제 그 영국과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상당히 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에메랄드 컬러를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거 봤을 때 약간 그린 컬러 바가 아니었을까. 불균형이 있었나 보다. 네, 그렇죠.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거기에 있었던 자기가 묵었던 그 약간 성에 침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이제 페리스 그린이라고 하는 그 그린 컬러로 싹 다 도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유배까지 가갖고서 네, 스타일을 내고 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을 딱 뽑았는데 거기에 비소가 일반인들의 30배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이 페리스 그린이라고 하는 이 그린 컬러 안에 비소라는 게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재료 안에. 그래서 이게 약간 습한 환경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중독이 돼서 죽은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 약간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저는 더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근데 여기서 보면 다 권력자들, 특히나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심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싼 보석.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환심을 사더라고요. 그쵸. 이건 나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일화 얘기가 나와가지고 혹시 이 책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보석에 얽힌 일화 중에 좀 언니들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이거 되게 재밌더라. 저는 자수정이요. 정말 자수정 읽으면서 너무 웃겨갖고 저 되게 배 잡고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정 부분이 제목이 타이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딨냐? 술에 취하지 않는 보석 이렇게 나왔어요. 자수정 쪽에서.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혹시 다 집에 자수정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희는 집에 자수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분 같은 데다 그때는 화분 같은 데 자수정이 꽂혀져 있었거든요. 이거 공사장에서 많이 개발할 때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항상 집에 있어서 근데 저게 왜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디 지나가다 자수정이 보면은 어렸을 때 저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약간 그냥 그게 끝이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돌인데 엄마가 왜 놨지? 색깔이 예뻐서 놔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저는 보석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난 자수정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그래요? 같은데. 진짜요? 엄청 흔한데 주변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 이 책을 보니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빨간머리 애니 또 빨간머리 앤 피셔 착한 제비꽃의 넋. 그러니까 색깔이 제비꽃 색깔이 너무 아름답게 담겨 있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신화가 있는데 디오니소스 그 신 아시죠? 그 신이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나 신이니까 너 경배해. 근데 얘가
무시하고 지나갔네. 그래서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보이는 인간 호랑이 잡아먹히게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간 첫 번째 여자애가 아메시스트란 여자였어요. 근데 걔가 되게 아름다운. 엄청 얼굴 쩌는 거지. 그런데 여자애 보자마자 호랑이 불러서 먹이려고 하니까 얘가 울면서 신한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디오니소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떨어진 눈물이 포도주에 들어가서 포도주로 흘렸는데 그 돌에 딱 부딪혀서 이제 색깔이 그 색깔이 됐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신의 눈물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의 눈물 이거를 옆에 두면 취하지 않는다라는 썰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이 자수정으로 술잔을 만든데 안 취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이 거의 미신처럼 여기다가 술을 마시면은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안 취했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수정을 항상 옆에 두고 계셔서 근데 정말 비운의 보석인 게 이게 한때는 영국 왕실이나 막 러시아 왕실에서 자수정으로 확 도배를 하고 이게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19세기에 남아메리카에서 광산이 팍 발견된 거예요. 그 이제 어디든 캐만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디더라? 울진인가요? 울주, 경남 울주에서도 이 광산이 발견된 채굴이 되게 많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고가였다가 똥값이 된 아주 비운의 보석이죠. 이게 결국 희소성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는 거네. 근데 나 너무 약간 좀 마상일 것 같은 게 내가 어느 보석에 꽂혀서 이렇게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 이제 그랬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어. 근데 어디서 갑자기 광산이 발견돼. 무더기로 막. 그럼 이게 가치가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재테크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석을 바라보시는 철렁님의.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 네. 어떡하냐. 저도 사실은 자수정이 스토리가. 우리 왜 이래요? 네. 왜냐면 보라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니까 또 이렇게 똑같은 스토리를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 보라색이라는 그 컬러 자체가 여성분들이 또 선호하는 컬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발견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미묘한 컬러잖아요. 참 맞아요. 보라색이라는 게 여러분들 참 보면은 보라색이 그 퍼플하고 바이올렛의 차이를 아세요? 조금 더 옅은 게 바이올렛. 옅은 게 바이올렛이고 조금 더 진한 게 퍼플이다. 우리 감독님은요? 좀 반대 느낌. 반대 느낌. 오. 약간 이제 대부분 바이올렛하고 퍼플 컬러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퍼플은 어찌 보면은 붉은빛이 더 많이 도는 보라색. 그래 자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바이올렛은 조금 더 푸른빛이 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크레파스 같은 거 사면은 보라색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색이고 퍼플은 우리가 자주색이라고 생각하는 자주색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색깔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이 어찌 보면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컬러이기도 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컬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술이라는 게 이성과 감성의 조화에서 탄생하는 게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감성을 뜻하는 게 약간 레드 계열의 성향이고 이성적인 컬러는 약간 블루 계열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미묘하게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비롭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게 결과물이 예술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그리고 인간의 피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가 섞였어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이 약간 종교적인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네. 매력적이죠. 얘기 들으니까 전 자수정을 생각을 아예 1도 안 했었는데 좀 설득된다고 해야 될까? 이 보석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저는 사실은 두 분과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게 저는 사실 이 책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주얼리랑 컬러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계속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루비 컬러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레드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레드 계열의 이 루비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석류를 뜻하는 가넷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붉은 색깔이 또 벽사의 의미 나쁜 거를 좀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또 붉은 색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슬레이어즈라고 일본 애니메이션 그 마법소녀 리나에 보면은 여기 양 어깨 위에 이런 붉은색의 주얼리 보석을 장착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나쁜 것을 좀 물리친다라는 그런 거를 뜻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비슷한 의미로 붉은색이 또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먹는 바로 동지 팥죽. 팥죽. 네, 붉은색의 이 음식을 먹고서 나쁜 거를 이제 물리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 또 불적 같은 거 쓸 때도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씨를 쓰잖아요. 네, 이것도 다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왜 고추를 달아놓잖아요. 또 붉은 고추. 아, 그게 그 의미였구나. 저는 고추가 태어났다고 고추가 달아놓은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고추 색깔이 또 여러 개인데. 그치. 파란 고추로 달아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방색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매력적으로도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확실히 색으로. 저 약간 신기한 게 아까 그 빨간색의 용두사미를 파란색이 중화시켜준다는 게 우리 태극마크. 그렇죠. 태극마크. 그렇죠. 아, 대한민국은 뜻이 있었어. 멋진 나라야. 너무 좋아. 아, 저희 진짜 오늘 빈틈없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공백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보석하면 보석반지나 정보석 아저씨를 떠올리는 나다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아, 네. 저와 같은 분들. 왜냐면 이게 보석에 대해서 정말 저희처럼 문외한인 분들도 되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는 책이어서 정말 좀 교양서로 재미있게 읽기 좋다. 네. 추천합니다. 네. 저는 예술에 대해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들, 그거를 보석이라는 걸로 좀 흥미있는 걸로 좀 접목해서 바라봤다라는 점에서 좀 가볍게 예술 작품을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음 주 영화가 되게 기대되는데 궁금하다. 뭘까? 그러니까 이 책과 매치를 해서 선정하신 영화 바로 역시나 컬러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로서 뭔가 이렇게 다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플레전트빌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셜록님이 맞아요. 제가 소장하고 시절에 네, 사랑했던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썰을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취향이 아주 겹치는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즐거운 수다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플레전트빌이란 영화와 함께 살롱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